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업자를 위한 앱 서비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8분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서를 막 줄이다 보니 이 스토리가 잘 이어지지 않아서 아침까지도 고민했었는데 지금 뭐 많이 고민이 되네요. 좀 미리 좀 적극적으로 물어봤으면 좀 아까 저 동영상도 PPT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보여줄까 말까 막 했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올라가는 걸 보고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뭐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해갖고 여태까지 뭐 IT 쪽 계속 프로그램 개발 쪽 계속 해오다가 SI 용역보다는 좀 플랫폼 서비스가 좀 부가가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SI는 사람 수대로 늘어나는데 사람 관리 제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플랫폼 쪽으로 하다가 이게 지금 마지막 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지금 저희가 땡큐지라는 세무 급여 회계 플랫폼입니다.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이전에 만든 모델이 뭐냐면 일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우리 가계부는 집안에서 대표 가정 주부나 뭐 주인이 쓰잖아요. 근데 왜 회사에서는 회계부를 본인들은 엑셀로 그냥 매일 매출 관리만 하고 세무 대리인한테 맡길까라는 거에서 시작이 돼갖고 근데 이제 차변되면 모르니까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데 재무제표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 맡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회계사분이 배우고 나서 보니 차변 대변은 그냥 우리 전자계산기 4치기 연산처럼 똑같구나. 별거 없는데 그래서 이제 PC 버전을 만든 게 저희가 이제 성공하세요.com이라고 해서 ERP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카운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만족스러운 게 덜해서 지금도 한 400여 사업자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3월달 끝났지만은 법인세 조정도 저희는 세무도 지원합니다. ERP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 제휴된 세무 대리인들하고 연결을 해서 사업자 쓴 걸 갖고 직접 조정이나 그런 거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5년 넘게 운영했는데 왜 뭐 10,000명이 돼도 승에 차지 않는데 왜 안 될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좀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일 끝나고 컴퓨터 앞에 앉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요즘 뭐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도 나오는 것처럼 엘살바도르 얘기도 나오고 보다 보니 밀림에서도 스마트폰 쓰는데 스마트폰은 내 손에서 떠나지 않는데 그 스마트폰 안에서 그런 걸 다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자영업자랑 소상공인들은 바쁘다 보니 일단은 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영 전문은 전문가한테 메우지만은 의무적으로 하는 쓰잘데없는 세무부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스마트폰에 쉽게 편리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한 3년 걸렸습니다. 이 플랫폼이. 만든 지는 한 1년 만에 만들었는데 사용자 활용성 UI 때문에 한 2년 고생하고 계속 바꾸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와디즈에서 이제 저희가 펀딩 올려갖고 이제 오픈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저희 플랫폼 사용자들은 앱에서 그냥 누구나 쉽게 스토어에서 뭐 다운받고 본인이 직접 이런 부분들을 하고 전문가 그룹에서도 저희가 친구 장부라는 컨셉이 있어요. 내 장부 내가 만들고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친구 초청을 우리 페이스북 친구처럼 수락을 하면은 같이 장부를 읽기만 될지 아니면 수정도 될지 하는 그런 어떤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뭐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플랫폼으로 저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큐지 세무 일단은 저희는 부가세 신고 5분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서 본인 명의의 본인 휴대폰이고 본인 사업장이 맞으면은 바로 홈택스에서 아이디 비번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해갖고 갖고 와서 부가세 신고를 5분 안에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무료입니다. 대신 이제 무료지만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신고까지 홈택스나 이 신고를 클릭해서 신고까지 끝내려면은 납부서까지 받으려면은 이제 33,000원 신고할 때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 없는 분들은 이제 부가세 신고 검토 서비스가 있어서 3만 원을 더 내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선택적 공제라고 해서 매입 비용에서 부가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직원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해서 근데 국세청에서 주는 거는 일단은
그 부가세적으로 좀 저렴하게 하려고 불공제위로 많이 들어갔는데 내가 직원이 있으면 복리후생도 처리할 수 있어서 부가세 매입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땡큐지 급여, 사실 급여 왜 이 세 개를 나눴냐면 급여가 생각외로 복잡합니다. 사업자들을 하려면. 근데 저희는 내가 월급 주는 거 월급 못 주시는 분은 없잖아요. 직원 썼으면은. 그 정도만 하면은 우리가 나라에서 정한 어떤 신고나 각종 지급명세서를 그냥 터치만 하면은 스마트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관리, 급여 계산이나 임금명세서나 급여대장 뭐 저런 것들은 자동으로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전자신고, 이제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하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내 위택스에서 이제 신고를 하든가 뭐 그런 거 할 때만 이제 5,500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내고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 근로계약서 제가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되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IT를 전공했는데 뭐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합리적으로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됐고요. 저도 하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몰라서 20년 넘게 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요즘 근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일단 근로계약서를 써도 종이를 써도 이건 나중에 어디든지 나가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플랫폼이 있으면은 그냥 이름하고 그 사람 이름하고 주는 그 주민등록번호, 월급 얼마, 급여만 하면은 플랫폼에 있어서 노무사나 변호사 갖다 줘도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없으면은 말은 이해를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법원에서 얘기하려면 아니면 고용노동센터에서 얘기하려면 그런 것들은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특히 임금명세서 발송 안 하면은 최대 300만 원인가 500만 원 과태료 나갑니다. 신고하면. 근데 저희 쪽 앱에서 그냥 하면 카톡으로 그 근로자한테 그냥 나갈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다 합한 게 이제 회계라고 땡큐즈 회계라고 해서 15,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16,500원입니다. 그리고 차이는 뭐냐면 회계에서는 그 복식부기가 지원이 돼서 재무제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뭐 시간 절감, 세금 절감, 비용 절감, 경영률 극대화, 뭐 뻔한 얘기 같고요. 얘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신고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트래픽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자영업자들한테. 근데 보통 외식업이나 뭐 자영업자 카드 받는 분들을 위해서 카드 하면 며칠 있다 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연결만 되놓으면 배달 매출이나 등등등 해서 이렇게 입금 예정 돈이 언제 들어오고 하는 거를 매일매일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여는 진짜로 저희가 이제 고용한 사람의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자동 4대 보험하고 원천세 자동 산출되고요. 임금명세서 원클릭해서 찍으면 되고 그리고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도 이름하고 월급 얼마라고 해서 신고하면 자동으로 부양가족 변경까지 저희 스마트폰에서 다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전자기업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회계에서 이제 아까 그 기능들이 회계는 다 있지만은 그 자동으로 수집된 거래에서 체크를 해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로 했는지만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가 생성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홈택스에서 마지막에 소득세 결산할 때 복식부기를 할 때 홈택스 부가세 신고분하고 내가 장부에 있는 거랑 자동 비교해주고 원천세도 자동 비교해서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이를 나중에 수정신고 빨리 해야 되니까 과태료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 잘 몰라서 저희 그냥 이거 실행이 될까요? 여기서 누르면? 되네요. 복식부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자동 수집한 매출 매입전표와 직접 수기로 입력한 매출 매입전표가 수입과 비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상단의 수집 버튼을 선택해서 홈택스 및 배달의 매출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를 선택합니다. 기간 선택 화면이 열리고 분기, 연,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블류 수입과 비용은 아직 거래명을 선택하지 않은 매출 매입 전표를 말합니다. 리블류 상태인 모든 전표에 알맞은 거래명을 선택하면 복식후기가 완성됩니다. 수익에서 미분류 수익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분류하고 싶은 전표를 선택합니다. 매출, 매출외, 자산,
세 개의 거래 분류 목록 중에서 선택한 전표에 맞는 거래명을 선택합니다. 전표의 거래명 선택은 한 번씩 선택할 수 있고 전표를 꾹 눌러서 여러 번을 선택할 수 있고 전체 일괄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 거래명입니다. 거래 내용에 맞는 거래명 선택이 완료됐으면 장부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비용도 수익과 마찬가지로 미분류 비용을 선택합니다. 비용의 거래 분류 목록은 지출, 매입, 자산입니다. 선택한 전표에 맞는 거래명을 선택합니다. 지출은 매입과 자산 목록의 거래명을 제외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전표에 맞는 거래명 목록입니다. 매입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한 전표에 맞는 거래명 목록입니다. 자산은 자동차, 기계, 거주 전표에 맞는 거래명 목록입니다. 자산의 거래명으로 등록된 전표의 합계 금액은 당해년도에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선택한 사용연수 기간에 따른 일정 비율로 감가상각비라는 거래명으로 비용 처리됩니다. 거래 내용에 맞는 거래명 선택이 완료됐으면 장부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모든 전표에 알맞은 거래명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복식후기가 완성됩니다. 또한 메인으로 진입하여 결산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복식후기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복식후기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복식후기를 몰라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복식후기를 작성하고 소득세, 법인세 신고까지 가능해요. 땡큐즈 회계에서 간단하게 사업관리 해보세요. 나머지는 이제 매일 매출도 똑같지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저희가 하는 채널에 매출 뭐 저희가 링크 걸려 있어서 나중에 충분히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아까 성공하세요.com을 한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 이 적자가 이게 고객 응대 CS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스마트폰 보면은 스스로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절세하고 그런 노하우는 지식이라서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그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해주겠지만은 일반적인 그냥 기능적으로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작년에 이제 오픈해서 이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그 홍보비를 좀 투자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 진행되던 것들이 작년 말이죠. 연말에 좀 잘 안 돼서 그러다 보니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스라는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 갖고 저희가 이제 사용성에서는 뭐 자신이 있으니 한번 쓴 고객들이 파트너 신청을 하면 내가 괜찮으면은 내 주변에 선택을 해서 쉽게 해서 가입되면은 그 내는 비용도 뭐 이렇게 나누자라는 컨셉을 잡았고요. 신청하고 저희 쪽 그 파트너에 들어가면은 페이스북이나 카톡으로 복사하기 편하게 직접 연동돼 갖고 내 SNS에 어떤 프로필의 친구들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땡큐지 서비스였고요. 저희가 이제 또 하나 하고 있는 플랫폼이 이제 그 공동주택 집합 건물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무행정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대신에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관리사무소나 저희가 이제 아파트나 지금 여러 가지 지식산업센터에서 쓰고 있고요. 회계, 격리회계가 없는 ER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전자결제, 뭐 민원도 사진으로 앱하고 PC랑 연동돼서 할 수 있고요. 뭐 회의록, 방송, 뭐 양식, 계약 뭐 등등 등을 다양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뭐. 자영업자 외에도 일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도 해당이 되나요? 네, 다 되는데요. 이제 법인은 이제 문제가 저희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 어떤 게 제일 걸렸었냐면 확대에 바쁘고 모르다 보니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생각한 타겟층들은 바쁘더라고요, 항상. 그러다 보니 가장 그 일 중에서 어려운 게 우리 일기 쓰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매일매일 쓴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확실히 타겟팅해서 뭐 열심히 쓰시는,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사실은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성공하세요.com 해서 법인세나 종합소득에 오는 고객들이 사실은 결손이면은 세무조정할 게 별거 없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 또 경기 안 좋았잖아요. 근데 다들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뿌듯했는데 좀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분들은 뭐 우리 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가성비 좋은 거 선택해서 열심히 하실 분들이고, 근데 저희는 이제 사업인데 뭐 그런 분들이나, 근데 저희가 이제 좀 더 IT에 대한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층들한테 좀 저렴하게 공급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성공하세요.com도 2만 원이었어요, 월. 시작할 때는 뭐 사업자분들이 치킨 한 마리 값으로 그냥 한 달에 이렇게 쓰시면 열심히 쓰시겠지. 복식북이 몰라도 되니까 열심히 하실 줄 알았는데 실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면은 성적 오르겠지만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분 대신 어느 단계 올라서면은 이제 경영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앞단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어느 업체 돈 매일 어떻게 들어왔다 체크를, 재무상태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매일 돈 들어온 거 체크하면서 한 달 지나면 전날 통장 봐도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거를 남이 해준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 뭐 사실은 뭐 그렇게 가는 거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세금, 큰 법인들은 격리가 있으니까 다 하겠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격리 없는 1인 사업장이나 소규모 몇 명에서 하는 사업장의 어떤 정보 공유하고 빨리 할 수 있고 자기 본업에 더 충실하고 이제 매출이나 뭐 경영이나 아이템 개발이나 R&D나 이런 쪽 할 수 있고, 나머지 그러면 가면서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 담당 경리나 아니면 CFO나 뭐 이런 담당들 들어와서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면서 사실 그 소규모 기업 사장님들도 사실 재무제표 못 보잖아요. 근데 좀만 보면 사실 별거 없거든요. 전표가 일로 들어가네? 뻔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성장하고 싶어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사기 안 맞고, 보험 사기 기업 많잖아요. 보험 막 아쉬운 거 얘기해 준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보험이죠. 그 다음 계약하고 나서 알맹이 까보면 별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양성화된, 그래서 저희가 앱에 보면은 결제, 지금 여기서 빠져있지만 기능만 나왔지만은 결제할 때 서비스 결제 이제 스토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동기 있는 그 파이골프라고 IoT 하는 분도 프로모션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뭐 대표님 뭐 좋은 아이템도 있는데 좀 합리적인 걸 상품을 좀 올려서 사업자들이 쓸 수 있게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토스처럼 그렇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레퍼런스로는 지금 신한은행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한카드에도 이제 홈페이지 붙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그 핑거라는 이제 코스닥 상장사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저희가 화이트 라벨링으로 OEM처럼 화이트 라벨링 핑거노트라고 해서 저희 서비스 아까 세무 부분을 핑거노트라는 걸로 화이트 라벨링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이렇게 오는데, 근데 저희도 이제 뭐 제 브랜드로 좀 저희 서비스도 하고 싶은데 얼마나 홍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냐는 이제 저희 과제이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단체랑 이게 이제 나온 지가 얼마 됐죠? 지금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도 있고 아파트도 아파트 스토리, 제가 또 다른 비즈니스들 하고 있는데 이거 딱 뭔가 따끈따끈한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그 아까 ROTC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군인공제, 아니 어떤 회사가 와갖고 군인들도 이렇게 뭐 관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공유 ENC라고 그래서 처음 들어본 회사라서 그랬더 갔더니 뭐 미팅하자 해서 사실 안 가려고 그래서 저희는 본업이 있고 뭐 사실 마케팅을 제가 잘 못해서 세일즈를, 그래서 근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외로 회사가 되게 큰 거예요. 큰 회사죠. 네, 근데 저는 몰랐어요. 처음 들어본 회사니까.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데 이게 큰가 그랬더니 군인공제 계열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부대 이렇게 뭐 7,000세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약하고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쪽에서 요구 조건 나온 게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 집합 건물하고 군인하고 약간 특성이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추가로 가능하냐. 근데 저희가 준 게 뭐냐면 저희가 플랫폼 서비스를 많이 하다 보니 우리가 항상 계정 하나 들어가면 내가 장부 하나라고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정 카톡이나 네이버나 애플 아이디로 하나 만들면은 아까 세무, 급여, 회계 장부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가격 체계는 장부 내 계정 하나에 하나당 들어가는 거고 아까 아파트 플랫폼도 그 공동 집합 건물 플랫폼도 내가 우리 플랫폼 회원 가입하면은 내가 입주자일 수도 있지만은 관리소일 수도 있고 입주민 대표일 수도 있고 동대표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직책을 그랬을 때 권한 역할은 틀린 거. 이제 저희는 그런 설계를 좀 잘하죠. 근데 공무인 씨가 다른 데 솔루션들 물어봤는데 다들 한 계정은 내 것만 하니까 거기는 여러 군데 하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런 그 독립된 어떤 회원하고 서비스하고 목적 이렇게 객체가 분리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를 선택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는 아예 하나도 안 받으십니까? 안 받은 게 못 받고 있는 거죠. 역량이 안 돼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